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한국이 최종적으로 웃게 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을 시작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하루 앞두고 외교와 안보 라인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방향에 대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시작된 바이든 시대의 변화가 예상되는 한반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지금부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정부의 안보를 책임질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지명자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을 조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폭 증액 압박 속에 교착 국면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해왔고 한국 정부는 최종적으로 10% 선을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이를 거부했는데요. 오스틴 지명자가 한국과 방위비 협상을 조기 타결하겠다고 밝히며 교착 상태에 빠져있던 협정이 조속히 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외교안보 정책인 동맹국들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방위비 협상이 현재 한미 최대 갈등 변수인 만큼 이를 하루빨리 해결해 한미 관계를 개선하고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과도한 주한미군 분담금 부담 강요는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직전 발표한 정강 정책에서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한국의 동맹 분담금을 대폭 늘리기 위해 한국을 갈취하려고 했다며 자신들은 결코 동맹들에게 보호비를 달라고 위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동맹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상호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이를 재창조할 것이라며 동맹들이 방어 능력을 키우고 지역 안보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고 공정한 몫을 부담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동맹국이 공정한 몫을 내야 한다는 입장은 같기 때문에 주한미군 분담금을 둘러싼 갈등의 소지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중미 선택 압박에 대한 변화도 주목할 점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다자주의와 동맹 복원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게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 차원에서 주한미군이 영내 재배치되거나 주한미군의 성격이 바뀔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작권 전환이 미국의 대중 전략에 연동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대중 강경론자인 캠벨 내정자는 최근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 기고에서 한국을 포함한 대중 정치경제 연합체를 제안했습니다.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든 비공식적인 협의체인 4개국 쿼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었고 트럼프 행정부도 한국의 쿼드 가입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동맹과 협력, 연대를 강조하는 바이든 당선인의 노선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나 바이든의 동맹 강조는 미국이 최대 경쟁자로 인식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도 함께 반영된 것이어서 한국을 포함한 전통적 우방이 미중 갈등 소용돌이에서 제자리를 찾기 위한 고민에 빠져들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대중경제 의존도가 높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들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중국도 미국 대선 이후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앞당기는 등 한국의 선택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일방의 반발과 정치적, 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은 한국의 버거운 숙제가 될 예정입니다. 한반도 정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대북 정책인데요. 바이든 당선인이 지명했거나 내정한 외교안보 주요 인사는 모두 국무부 관료 출신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외교안보 주요 인사들은 모두 북한과 협상에서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선택지를 갖고 있는지, 북한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협상 테이블로 나오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을지, 다른 외교적 계획이 가능할지 등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톱다운 방식에 의존했던 비핵화 협상 방식에서 탈피해 새로운 대북 접근법으로 해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이어 북한과 어떤 일을 하던지 간에 우리는 안보 측면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인 면도 동등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고 싶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북한을 다시 협상장으로 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북미 관계가 초기화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북한은 바이든 취임식을 앞두고 전통적 협박 외교로 회귀를 한 상태입니다. 제8차 노동당 당대회에서 미국을 최대 주적으로 적시했고 핵 역량 등 국방력 강화를 강조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의 동맹 및 조율 중시가 한국의 운신폭을 넓혀줄 수는 있겠지만
트럼프의 하향식 대신 실무 협상부터 시작하는 상향식 접근법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또 하나의 한반도 정책은 한미일 삼각 협력 요구입니다.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가 영내 전략 차원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 정상화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일 삼각관계 강화 차원에서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를 압박했고, 박근혜 정부는 국내 여론의 비판에도 일본과의 합의에 동의한 바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부통령으로 합의를 중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스가 총리는 최근 한일 양국 관계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토대를 두고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가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양국 관계를 회복할 방안을 한국 측이 내놓아야 한다는 뜻을 또다시 내비치며 한국에 책임을 넘긴 것인데요. 스가 총리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등으로 한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과의 직접적인 해법을 찾기보다는 미국을 통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을 경계하고 관계 정상화의 걸림돌이 다름 아닌 일본의 태도임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이 부디 한미 관계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정보가 되셨다면,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드립니다. 늘 새롭고 유익한 뉴스를 전하는 로버튜브 되겠습니다.